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흥하며 해외 여기저기서 모두가 한국아리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었다고 해도 당시엔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요즘은 뭐만 하면 K-메이크업, K-드라마,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하며 우리를 따라하기 위해 안달이 난 수준인데요. 여기저기서 한국에 눈길을 두고 있는 요즘,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향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되시나요? 미국? 유럽?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이 나라까지도 우리나라를 좋아한다고 싶은 의외의 나라들도 한국에 흠뻑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한국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각국 20개 대사관과 문화관이 준비한 대사관의 밤 행사에서도 한국 문화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데요. 단정한 반상의 한상 차림이 소개된 한식 코너에 끊임없이 발길이 이어지고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어 강연의 메모까지 해가며 귀 기울이는 모습,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등 한국 문화에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면 외에도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끈끈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먼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이라면 환영한다고 하니 무슨 일인 걸까요? 물론 한류 때문에 지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한류가 퍼져나가기 전에는 여기에도 국제관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라는 라이벌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19세기와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상당하다는데요. 무려 그 인구가 150에서 20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인적이나 물적인 교류가 상당했고 그래서 일본과 브라질의 관계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브라질은 주로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을 때가 바로 2002년 월드컵 유치전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은 일본을 완전 노골적으로 밀어대고 심지어 브라질 출신인 피파 회장 주앙 아벨란제도 너무 티나게 편애하고 지지해 한국에 반감을 사고 말았죠. 심지어 브라질 언론들도 한국 같은 후진국에 16강 진출도 실패하는 나라가 무슨 월드컵 유치냐며 비판했다고 하죠. 그렇게 일본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듯 싶었는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갑자기 한국을 엄청나게 지원 사격하며 갑자기 이 유치전 싸움은 한국 vs 일본에서 아르헨티나 vs 브라질로 번지기 시작했죠.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 카를로스 메넴이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까지 노골적으로 한국을 밀어주며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케 싸움을 지켜본 유럽 축구연맹이 중재에 나서면서 결국 공동유치로 결론이 내려지게 됐죠. 그리고 유엔에서 가장 돈독한 유대를 자랑하고 있는 협의체가 커피클럽인데 여기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핵심 멤버라고 하는데요. 2005년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중남미 쪽이 찬성이 저조했는데 알고 보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일본이 올라가면 브라질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남미 국가들을 구워 삶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와 일본의 문제에서도 아르헨티나 언론은 동해로 많이 써준다는데요. 그만큼 아르헨티나 언론의 지한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아르헨티나와 한국과의 관계가 재밌으면서도 흥미로운데요. 그 덕분일까요? 아르헨티나가 얼마 전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7월 5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 보존 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 결의안은 지난 2021년 막달레나 솔라리 칸타나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같은 해 10월 연방 상원 본회의에 이어 이번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부터 아르헨티나의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DC, 미시건 조지아, 텍사스와 브라질, 상파울루 등 다른 국가의 주 또는 도시가 김치의 날을 제정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한 국가가 11월 22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적은 없었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이기에 그동안 심리적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니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는데요. 드라마, 영화와 같은 유명한 K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문화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다는 아르헨티나. 앞으로도 계속 돈독한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의외의 국가. 그곳은 바로 필리핀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중 2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엔 큰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나 경제, 교육, 관광 분야의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특히 20년도엔 양국 간 교역액이 13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다르게 21년도엔 18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둘의 협력 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양국 외교 수립 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애정을 표출하는 의외의 국가는 독일. 아시다시피 독일 사람들은 무뚝뚝하기로 유명하죠. 그런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인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고 하며 그 역사 또한 오래됐다고 하죠. 1936년 일제강점기 조선에 어마어마한 수재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한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자발적으로 조선의 수재의 금일봉을 제공해 주었죠. 또한 백인 우월주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가득했던 당대 독일 사회에서도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를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학생으로 표현에 놀라움을 주기도 했죠. 이후 파독 광부, 간호사들 덕분에 더욱이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독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가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의외의 국가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정말이지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 어떤 국가를 고를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로 부탄입니다. 왜냐하면 부탄이 수교를 맺는 기준이 굉장히 엉뚱한 편인데 우리나라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탄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적 가치와 부합하는 나라들인지에 대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교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선 부탄과 수교를 맺었는지 여부를 두고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고 하죠. 심지어 부탄은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그 방어막을 뚫었습니다. 보수적인 부탄 내에서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 콘텐츠가 방영되고 있는 건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거의 유일한 외국 콘텐츠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사랑에 빠진 의외의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높이 올라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